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지금 이제 계산 작업하고 30점하고 그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우리 함수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 함수 문제 7문제를 같이 우리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 보게 되면 입사 연도별 인원수하고 이렇게 이제 표가 작성이 되어 있죠. 이 표에서 우리 입사 연도별 인원수를 C의 3번에서 C의 6번 그 영역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이제 인원수를 구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입사 연도가 2003년에서 2014년 그 사이에 이제 입사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2015에서 2016년 그때 이제 입사한 그 사람이 이제 몇 명인지, 그리고 2017에서 2018 그 사이에 이제 입사한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인지, 그리고 2019에서 2020 그 연도에 이제 입사한 그 사람이 이제 몇 명인지 그 인원수를 여기다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인원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count if s라는 이 함수와 우리 n% 연산자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수를 세줄 때 이제 count if s 함수를 이제 쓰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count if s는 우리 조건을 이제 여러 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들을 전부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count 개수를 이제 세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건을 2개 썼다, 그러면 그 2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세 줄 거고, 내가 만약에 조건을 4개, 5개 썼다, 그러면 그 내가 썼던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이제 세 줍니다. 그때 이제 표 5번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는데, 표 5번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의 데이터가 쭉쭉쭉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여기 보니까 지금 입사 연도가 쭉쭉쭉 전부 다 다들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입사 연도가,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칸을 구하겠다 그러면 입사 연도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4 그 연도에 이제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세줘야 되는데, 그때 입사 연도가 2003년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입사 연도가 2014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물어봐서 2003년 이상 2014년 이하 그 사이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러면 또 컴마 찍어주고 뒤에다가 또 조건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만약에 세 번째 게 있다 그럼 또 똑같이 조건 범위 컴마 조건 그것만 계속해서 우리가 추가를 시켜서 우리가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count if s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때 2003년이다 2014년이다 해서 이런 연도가 우리 특정 셀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셀을 찍어서 이 셀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작거나 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 이렇게 이제 특정 셀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부등호를 우리가 이제 찍어주고요. 부등호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n%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셀 주소를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적을 때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셀 주소를 쓰게 되면 그 셀 주소에 들어있는 그 값을 가지고 와요.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이 부등호랑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뒤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셀 주소를 내가 뒤에다 이렇게 찍게 되면 이 셀 주소에 들어있는 그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 가지고 온 거랑 앞에다가 내가 쓴 이 부등호랑 서로 이제 연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값을 이제 직접 입력할 때는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지만, 우리가 조건을 쓸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특정 셀에 들어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count if s 하고 먼저 써주면 되겠죠. 해서 count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자, 지금 내가 표 5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제 입사 연도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전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어떤 거 찾아라. 크거나 같은 거 찾아달라. 뭐 어떤 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우리 2003년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도 우리가 똑같이 이 입사 연도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번에는 2014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입사 연도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거나 같다 그렇게 이제 부등호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M%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셀 주소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B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count if s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6명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체육연들을 쭉쭉쭉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 셀 주소가 이제 변해야 되는지 변하면 안 되는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때 내가 이제 입력했던 이 A의 3번이다, B의 3번이다 해서 우리가 입사 연도 얘하고 얘 찍은 거 있죠. 그거는 내가 아래쪽으로 체육일 했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입사 연도들도 각각 2015, 2016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그 밑에 칸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2017이다, 2018이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 2019다, 2020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사 연도를 이제 찍은 거, 요 셀 주소, A의 3번이다, B의 3번이다 해서 찍은 거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2003년 이상인 거, 2014년 이하인 거 그 데이터를 찾을 때는 무조건 이 표 5번의 입사 연도 이 범위에서만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해서 이 입사 연도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채우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 전체 범위, 입사 연도가 들어있던 그 전체 범위를 전부 다 이제 F4번을 눌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터만 쭉쭉쭉 해주면 이제 결값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해서 제가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때 이 범위에서 A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 이상인 걸 찾아달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B의 3번에 들어있는 값, 그게 2014죠. 2014 이하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주세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준 겁니다. 그때 우리 표 5번에 들어있는 각각 사람들의 입사 연도가 지금 이 범위에 들어있죠. 이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싹 다 이제 절대 참조로 우리가 만들어 준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가 부등호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M% 요거 이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셀 주소를 찍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뭐 2003년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우리 2003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줬잖아요. 그리고 2014년 이하인 거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쌍따옴표를 묶어서 작거나 같다 2014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2003이다 2014다 이 값이 지금처럼 특정 셀에 들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셀 주소를 찍어야 된다고요. 그때 이제 셀 주소를 찍을 때는 앞에다가 내가 쓴 그 부등호랑 내가 방금 그 찍은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서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count if s에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요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5번에서 부서가 이제 판매 1팀인 걸 찾으래요. 그리고 입사 연도가 2018년 이상인 그 사원들을 찾으래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사원들의 우리 기본급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 2번에 2의 3번 셀에다가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우리 기본급의 합계를 우리 이 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조건은 H2에서 I의 4번 그 영역에다가 작성해라. 그때 이제 H2번에서 I의 4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 안에다가 알아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구할 건데 지금 여기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보니까 D-average가 있고 D-count A가 있고 D-sum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럼 이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d가 붙는 함수,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 D로 시작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전체 범위를 지정해주고 전체 범위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열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건지 그걸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 조건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D-average가 됐든 D-count가 됐든 D-count A가 됐든 D-sum이 됐든 D-max다 D-min이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표 5번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거니까 이 전체 범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 5번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을 싹 다 이제 전체 범위를 잡아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그때 내가 전체 범위를 잡았을 때 그때 기본급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계산열에다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조건은 H에서 I의 4번 영역에다가 우리 보고 작성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조건을 작성해주고 그때 내가 작성했던 그 범위를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를 이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이제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제 조건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 조건부터 일단 작성을 먼저 하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문제에서 부서가 이제 판매 1팀인 거 찾으래요. 그리고 입사 연도가 2018년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래요. 그러면 입사 연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이 입사 연도라는 그 필드에 입사 연도만 딱 들어있죠. 그리고 부서를 봤을 때 부서라는 요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고 이곳에 이제 판매 1팀이다, 관리 3팀이다, 판매 2팀이다, 관리 1팀이다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부서하고 이제 입사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붙일 거니까 여기 H의 2번 셀, 요 셀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부서에다가 이제 조건을 걸겠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입사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겠다 해서 우리가 일단 제목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제목을 쓸 때 실제 데이터에 들어있던 그런 제목들 있죠. 이런 제목이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 제목을 우리가 써줘야 돼요. 왜? 만약에 여기에 부서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들어있지만 만약에 이 사이에 만약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표 5번에서 지금처럼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나도 똑같이 이제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를 몇 칸을 했는지 그걸 내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해당 셀을 찍어 놓고 우리 수식 입력줄에 보게 되면 이제 제목이 이렇게 들어 있겠죠. 그러면 이 제목을 우리가 이 수식 입력줄에서 우리가 복사를 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 셀에 들어있는 이 값 A의 19번 셀을 찍어 놓고 컨트롤 C를 누르고 이 셀에 가서 이제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글씨만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셀 서식 우리 셀의 모양까지 그대로 전부 다 이제 복사가 돼버리죠. 그렇게 이제 복사하지 말고 일단 제목이 들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해당 셀을 찾아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붙여넣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씨만 딱 따라와요. 내가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우리가 글씨만 복사를 했기 때문에 글씨만 따라옵니다. 그렇게 이제 제목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목은 다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부서가 어떤 거 찾아라? 판매 1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판매 1팀 하고 우리가 이제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사 연도 같은 경우에는 입사 연도가 2018년 이상인 거,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그럼 우리가 입사 연도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이제 2018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부서에 대해서 그리고 입사 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고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판매 1팀이다. 2018년 이상이다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지금처럼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써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부서가 판매 1팀이거나 입사 연도가 2018년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만약에 그렇게 우화 조건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작성한 크거나 같다 2018 요 데이터를 우리가 그 아래 칸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화 조건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읽어보고 엔드 조건인지 우화 조건인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조건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범위 어디 잡을지 알아요. 계산열도 우리는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기본급에 들어있는 그 열을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지금 방금 작성한 그 조건 범위 이만큼을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d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dsum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범위요. 그럼 이제 전체 범위다. 그러면 이 표 5번이 A의 19번 셀부터 시작하는 거죠. A의 19번 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요. I의 39번 셀까지 싹 다 이제 표 5번 전체를 범위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이요.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는데 나는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기본급이라는 거 요거는 우리 부서가 지금 첫 번째 열에 있죠. 사원명은 이제 두 번째 열에 있고요. 사원 코드는 이제 세 번째 3번 열에 들어있고 입사연도는 4번 그리고 변경 사원 코드는 5번 직위는 이제 6번 그 다음에 기본급이 이제 7번 열에 들어있죠. 그리고 상여금 이제 8번 열에 들어있고요. 비고가 이제 9번 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기본급은 7번째 열에 들어있어요. 7번째 열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 열을 찍어줄 때 7열에 있는 거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7열에 있는 그 데이터들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계산열을 우리가 7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조건 범위는 내가 작성한 그 조건을 이제 범위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만 맨 뒤에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120만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dsum이라고 쓰고 전체 범위 표 5번에 들어있는 그 전체 범위를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기본급이 7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계산열을 지금처럼 7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을 지금 작성한 거 내가 직접 작성했죠. 그 범위를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다가 우리 각각의 이제 부서별로 기본급의 이제 평균을 B의 10번에서 B의 15번 그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각각 이제 부서별로 기본급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서 이곳에다가 나타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 표 5번에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각각 부서별로 우리가 이제 기본급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하고 if라는 요 두 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평균을 구할 때 그때 우리 형식이요. 우리가 이제 AVERAGE라고 에버리지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if 함수 열어주면 되겠죠. 열어주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부서만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 한 개이기 때문에 조건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기본급이 들어있는 그 영역에 이제 우리 평균을 구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이 기본급들을 전부 다 이제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를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기본급들만 싹 다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기본급이 나온 거를 가지고 뭐를 구해달라?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에버리지하고 써주면 되겠죠. 에버리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if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이제 조건 써주면 돼요. 조건 쓸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부서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거죠. 그때 표 5번에 부서가 들어있는 모든 셀들을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이 모든 부서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판매 1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범위에서 A의 10번 셀 우리 판매 1팀이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조건 끝이요. 조건이 이제 끝났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할 그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기본급의 평균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기본급이 들어있는 전체 셀 모든 셀들을 다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칸을 계산해 놓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나머지 것들도 싹 다 이제 우리가 기본급의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셀 주소 쓴 것들 중에서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부서를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줄 때 이 전체 범위에서 부서를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본급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이제 이 값들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 5번의 이 영역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하면 안 되니까 이 영역 우리 부서 싹 다 이제 범위 잡은 거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리고 기본급 전체 범위 잡은 것도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A의 10번 셀이요. A의 10번 셀은 지금 판매 1팀 얘가 찍혀있는 이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첫 번째 칸의 기본급의 평균을 구할 때는 판매 1팀 거를 구하는 거고요. 그 아래 칸을 이제 구할 때는 판매 2팀 거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 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판매 3팀 거를 구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변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배열 수식이라는 걸 작성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기본급의 평균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평균은 지금 평균 구했죠. 이 평균은 소수점 이하를 다 버리래요. 버리고 정수만 표시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다면 그때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트렁크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구했던 그 이 전체 식이 이제 평균값을 구한 거고 이 평균값을 이제 소수점 이하를 싹 다 버리고 정수만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식을 우리가 이제 트렁크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트렁크라는 그 함수요. 우리 트렁크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릿수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트렁크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에버리지라는 이 전체식 우리가 방금 썼던 이 전체식을 싹 다 이제 트렁크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트렁크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이 평균값을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만 표시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자릿수를 0하고 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작성한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애들만 쭉쭉쭉 이제 해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자릿수를 트렁크라는 요 함수에서 자릿수를 이제 0을 이제 쓸 때는 이 0은 우리가 이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지우고 이제 자릿수를 안 쓰고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래서 이제 채우기 애들만 쭉쭉쭉 해주면 이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트렁크라는 그 함수가 싹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에버리지 if 먼저 보자고요. 에버리지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기본급을 이제 내보내 달라. 그때 이제 기본급이 나왔을 때 그때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한 거고 이 평균값을
소수 이하를 버리고 이제 정수로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평균 구한 그 식을 우리가 이제 트렁크라는 이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부서가 있대요. 그 부서에 이제 판매가 포함된 그 사원들을 찾으래요. 그 사원들에 대해서 팀별로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계산해서 표 4번에 이제 우리 F10번에서 F12번 그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 이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부서명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1팀이다, 3팀이다, 2팀이다 하고 막 써져 있죠. 이 각각의 팀별별로 그때 이제 우리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부서가 이제 판매가 포함된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요. 해서 지금 우리 조건이 두 개가 붙은 겁니다. 지금 이 칸에서 이 첫 번째 칸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때는 1팀이랑 똑같은 걸 일단 찾아야 돼요. 그때 부서 중에서 판매라는 글자가 이제 포함된 것들 중에서 이제 1팀인 걸 찾아서 그 기본급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if라는 요 함수랑 우리 sum이라는 요 함수,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함수 쓰는 그 형식이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sum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if 써서 우리가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에 가로 열어주고요. 앞에다가 이제 조건 1번을 이제 써줘요. 그리고 곱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 요것도 이제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sum하고 if가 있기 때문에 컴마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계산 범위만 우리가 쭉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기본급의 합계를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조건 첫 번째 거 이제 우리가 작성할 때 이제 우리가 1팀이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1팀이다, 2팀이다, 3팀이다 요것만 있지만 우리 실제 이제 부서명이 들어있는 거 보게 되면 판매 1팀이다, 관리 3팀이다, 판매 2팀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앞에 관리다, 판매다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 중에서 뒤에서 이 두 글자만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1팀이랑 똑같아, 2팀이랑 똑같아, 3팀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 부서에서 이 뒤에 있는 1팀, 2팀, 3팀 이런 거를 꺼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부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두 글자 꺼내온 게 1팀이랑 똑같아, 2팀이랑 똑같아, 3팀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하나 이제 작성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은 부서에 이제 판매가 포함된 그 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서에서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판매다, 관리다 이거를 이제 꺼내오면 돼요. 꺼내오면 되는데 지금 이 함수를 봤을 때 이제 left라는 그 함수가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를 꺼내와서 그게 이제 우리 판매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함수에 보게 되면 이제 find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요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라는 그 글자가 이 부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find라는 요 함수요. find라는 함수가 생긴 거는 우리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우리가 텍스트를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찾을 텍스트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그 찾을 텍스트를 어디서 찾을 건지 그 문자열을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시작 위치만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때 이 시작 위치는 우리가 이 부서에서 이제 판매라는 그 두 글자를 찾을 때 몇 번째 특정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전체 데이터, 이 전체 부서명이 들어있는 이 곳에서 판매라는 글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 위치는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find라는 함수를 요 뒤에다가 이제 한번 작성을 조금만 해볼게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find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어떤 글자를 찾을 거예요? 우리는 판매라는 그 두 글자를 이제 찾아달라. 어디서 찾아달라? 이 부서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제 찾아달라. 그리고 시작 위치는 그냥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는 지금 1이라고 나와요. 왜? 판매라는 그 두 글자가 그
첫 번째 위치에 있다.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1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몇 칸만 해보자고요. 몇 칸만 쭉 해보면 지금처럼 여기에는 이제 판매라는 글자가 들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1이라는 그 값이 나오고요. 지금처럼 여기에는 판매가 없을 때는 지금처럼 value라는 이 오류 값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 value라는 오류가 발생한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 find라는 거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가 포함됐냐? 그거 이제 찾아줄 건데 그때 우리는 이거를 이 find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작성한 그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했을 때 이 계산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의 sum, 합을 구해달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find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냐 안 하냐 그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true 아니면 false 그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이 이제 결과 값으로 나와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값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fi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1이라는 값이 나온 거는 이제 판매라는 글자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우리 value라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거는 이제 해당하는 그 글자가 이 데이터에 이제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 우리 부서명을 봤을 때 판매라는 글자가 전부 다 이제 앞에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1이라고 뜨는 거고 만약에 부서명에 요 가운데 이 두 글자가 우리 판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지금 1팀, 2팀, 3팀하고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들어있지만 맨 뒤에 이 부분에 판매라는 두 글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즉 문제에서는 판매라는 글자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포함된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판매라는 글자가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find의 결과가 이제 2라고 나올 거고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한다. 그럼 이제 3이라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수치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판매라는 그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요 find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쓸 때 이 find의 결과가 1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1 이상이다 그 얘기는 find의 결과가 뭐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4가 나오든 얼마가 나오든 전부 다 이제 1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1 이상이다 그 얘기는 그 판매라는 글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 뜻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value라는 오류가 나왔을 때는 해당하는 값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 첫 번째 거랑 조건 두 번째 거랑 썼을 때 이 조건에서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와야죠.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if error로 묶어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판매라는 글자가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그 뜻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if error로 묶어서 오류가 발생하면 false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만들어서 쓸 겁니다. 해서 그때 이제 우리 find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if error로 묶는 거예요. if error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묶어서 이곳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false라는 이 값을 이제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find의 결과가 만약에 숫자가 뭔가가 나왔다. 그 얘기는 우리 부서에 이제 판매라는 그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수치가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 find의 결과가 1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1 이상이면 이제 true 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지금처럼 이제 오류가 발생하니까 만약에 이 find에서 비교한 이 결과 값에 결과가 만약에 오류가 나왔을 때는 그때 이제 if error로 묶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false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만들어서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썸부터 열어야 되겠죠. 썸이라고 열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우리가 1팀인지 2팀인지 3팀인지 이거 먼저 찾자고요. 해서 그때 이제 1, 2, 3팀을 찾을 때 이 부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ight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부서 중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달라? 2개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right라는 요 함수에서 오른쪽에 2개를 전부 다 이제 꺼내 오겠죠.
그 꺼내온 게 그때 꺼내온 게 이제 1팀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곱하기를 묶은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ind 먼저 쓰자고요. find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나는 이제 어떤 글자가 포함되는지 찾겠다. 나는 판매라는 그 두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값을 반환해 달라. 어디에서? 이 부서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렇게 해서 부서가 들어있는 범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이 범위 중에서 판매라는 그 두 글자가 들어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작 위치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맨 뒤에서 이제 find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판매라는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뭔가 수치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치값이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때 수치값이 뭐 지금은 1만 다 나오겠지만 문제상에서 판매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사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라는 그 글자가 두 번째 위치에 있든 세 번째 위치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find의 결과가 1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수치값이 나왔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수치값이 나왔다면 지금 이만큼 썼을 때 이제 true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판매라는 그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오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오류 값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 find라는 요 함수에서 물어본 이 조건을 우리가 이제 if error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서 내가 비교한 그 값이 그 결과가 만약에 오류 값이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false라고 요 값을 이제 출력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f error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 범위에서 판매라는 그 두 글자의 그 위치값을 구해달라. 그 위치값이 만약에 1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1 이상이라면 판매라는 그 글자가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범위에서 판매라는 그 두 글자가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이제 오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if error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false를 이제 내보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 조건 다 작성했으니까 그 뒤에서 우리가 계산 범위만 이제 잡아주면 돼요. 우리는 뭐의 합계 구할 거예요?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거죠. 그래서 기본급이 들어있는 범위,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채우기를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 셀 주소들 쓴 것들 중에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 표 5번에서 부서 이 전체 범위 잡은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리고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이 전체 범위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절대 참조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시식에서 지금 요만큼의 범위 얘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부서가 들어있는 그 범위죠.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여기도 부서가 들어있는 그 전체 범위니까 우리가 달러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 범위 G에 20번부터 G에 39번은 우리 기본급이 들어있는 이 범위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2에 10번 셀이다. 그럼 2에 10번 셀에는 지금 1팀하고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첫 번째 칸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때는 1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2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내가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3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 2의 10번 셀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럼 이 셀 주소는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을 다 작성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00만 원하고 나왔죠.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sum하고 if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다 작성을 해줬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컴마 계산 범위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쓴 거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1팀이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 부서가 들어있는 곳을 보면 판매 1팀이다, 관리 3팀이다, 판매 2팀이다 하고 이런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오른쪽에 두 개 꺼내온 게 1팀이랑 똑같아, 2팀이랑 똑같아, 3팀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때 이 부서에 판매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가 들어있는 그 범위에서 판매라는 그 글자가 들어있는 그 위치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때 이제 위치값이 이제 숫자로 1이다, 2다, 3이다 해서 첫 번째 위치에 있다, 두 번째 위치에 있다, 세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그 값이 1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1 이상이라면 판매라는 두 글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판매라는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곳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조건에 만족 못해. 그리고 이제 false 값이 나와야죠. 그때 오류 값이 만약에 발생하면 if error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조건에서 만약에 false라는 그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판매라는 이 두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2에 20번에서 2에 39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에 지금 변경사원 코드 얘가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변경사원 코드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변경사원 코드는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 그때 변경사원 코드는 사원 코드의 두 번째 자리에다가 우리 입사 연도의 마지막 두 글자를 이제 삽입하래요. 삽입하고 영문은 이제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를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만약에 P05가 있다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P05가 이렇게 이제 있고 그 사이에 이 132라는 거는 입사 연도의 마지막 두 글자인가 봐요. 그래서 13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13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첫 번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P01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P하고 0이라고 그 사이에다가 입사연도의 마지막 두 글자 09라는 이 두 글자가 이제 포함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때 이제 영문을 이제 대문자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입사 연도에서 마지막 두 글자를 꺼내와서 그걸 이제 삽입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이제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써야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사원 코드에서 이 두 번째 위치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우리 replac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replace라는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replace라는 요 함수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먼저 찍어줘요. 텍스트를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시작 위치 찍어주고요. 그리고 개수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또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 앞에도 텍스트고 뒤에도 텍스트인데 여기 이제 이것 좀 구분 좀 하자고요. 텍스트 1하고 2로 구분 좀 하자고요. 이 텍스트 1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이 뒤에 있는 이 텍스트로 변경을 해달라, 치환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replace라는 함수는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키는 그런 함수가 원래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위치에서 몇 개를 이걸로 이제 바꿔달라,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사원 코드의 두 번째 자리에다가 입사연도의 마지막 그 두 글자를 이제 삽입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요 사이에 P하고 01, P하고 09 사이에다가 지금처럼 09 입사연도의 마지막 두 글자 이 두 글자를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텍스트 1로 이 사원 코드가 들어있는 이 셀을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시작 위치는 두 번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 09를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위치다 해서 시작 위치는 2로 찍어주면 되고요. 그때 두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이 09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위치에다가 09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0개를 이 텍스트 2번에 들어있는 그 글자로 치환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replace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명 써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원 코드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두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0개를 어떤 걸로 바꿔달라?
우리 write라는 그 함수 이제 써서 우리가 입사 연도에서 이제 두 글자를 꺼내오면 되겠죠. write라고 열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사 연도에서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 두 개 꺼내온 거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09라는 거 입사 연도에 두 글자를 꺼내온 거를 두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0개, 0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처럼 09하고 요 글자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영문은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썼던 이 함수, replace라는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이제 upper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된다고요. 해서 이 replace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upper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해서 이 replace 나온 그 결과를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upper로 싹 다 이제 묶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변경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게 되면 쭉쭉쭉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바뀐 거 맞죠? 그리고 원래는 이 사원 코드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숫자가 두 자리씩 그렇게 들어있는데 그 두 자리씩 들어있는 게 우리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제 두 자리로 전부 다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입사 연도에서 이 두 글자요. 오른쪽에서 두 글자. 이 두 글자가 지금 이 변경 사원 코드에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replace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C의 20번 셀에 지금 우리 사원 코드가 들어있죠. 이 사원 코드에서 두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0개를 우리 이 write라는 함수에 나온 그 결과값을 치환해달라, 삽입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 사원 코드를 이제 만들어 준 거고 이걸 이제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 replace라는 함수 자체를 우리가 전부 다 이제 upper라는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죠. upper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다 대문자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 F20에서 F39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에 지금 지기가 들어갈 그 위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지기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지기는 사원 코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대요. 그 사원 코드가 지금 이곳에 C열에 쭉쭉쭉 이제 들어있죠. 이곳에 이제 사원 코드가 이렇게 쭉쭉쭉 이제 들어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자리가 P면 이제 부장이다. 만약에 K면 과장이다. 만약에 D면 대리다. 그리고 S면 사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if하고 chose하고 left, right 이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래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쓰는 게 아니죠. 이 네 개 중에 우리가 골라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사원 코드에서 첫 번째 자리가 이제 P인지 K인지 D인지 S인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사원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우리가 꺼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right는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if 아니면 choose 얘네들 중에서 이제 뭘 쓸지 우리가 이제 골라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문제상에서 사원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지금 P, K, D, S 요게 이제 들어있지만 만약에 사원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만약에 1, 2, 3, 4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choos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1, 2, 3, 4 그 수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P다, K다, D다, S다 이런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hoose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직이라는 이 칸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부장도 표시할 수 있죠. 과장도 표시할 수 있고요. 대리도 표시할 수 있고 우리 사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 값 중에 하나를 이제 직에다가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게 지금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if 함수를 이제 세 번만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if를 중복적으로 여러 번 쓸 때는 내가 이곳에다가 이 칸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그 개수를 구해요. 그럼 이제 4개 하고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됩니다. 빼기 1만. 그러면 우리는 이제 if 함수를 3번 써야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직이라는 이 칸에다가 만약에 표시해야 되는 게 만약에 7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if를 6번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곳에다가 표시할 게 5가지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if를 이제 4번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구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서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개, 첫 번째 자리 그거부터 꺼내오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레프트라는 함 써서 우리가 서원 코드에서 이제 왼쪽에서 하나 꺼내와라.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글자가 꺼내지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쳤더니 이제 P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레프트 함수는 정상적으로 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프트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 시작하자고요. if 쓰고 나서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써야죠.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자리, 사원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P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우리가 사원 코드에서 첫 번째 자리 꺼내 온 거는 우리가 이제 레프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했죠. 그 레프트라는 함수는 제가 잘라내기를 해놨으니까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붙여넣기 해주고, 자, 이 레프트 함수에 나온 그 결과가 뭐랑 똑같아? P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P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주면 돼요? 우리 부장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P가 아니래요. P가 아니면 K인지 D인지 S인지 세 개 중에 뭔지 몰라요. 모르니까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다시 물어볼 때 우리가 다시 if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하면 이제 레프트 함수가 나오죠. 이 레프트 함수를 구한 게 이번에는 K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K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과장이라고 출력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K도 아니래요. 그러면 D인지 S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D인지 S인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if 함수를 열어서 다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해서 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V요. 붙여넣기 해주면 이제 레프트 함수 썼던 거 나오죠. 이 레프트 함수에서 구한 그 결과가 이번에는 D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D랑 똑같다면 그거는 이제 대리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으면 대리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P도 아니고 K도 아니고 D도 아니래요. 그럼 이제 무조건 사원이라는 그 얘기죠. 해서 사원 거 S랑 똑같아? 그거는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서 그 뒤에다가 그냥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사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if를 3번 썼으니까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if 함수 가로를 3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니까 그냥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는 이제 P니까 부장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세 개는 이제 K가 들어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과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S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우리 사원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밑에 두 개는 K니까 과장이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D니까 우리 대리가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S니까 사원이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P니까 우리 부장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사이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직이 다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 사원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꺼내 왔습니다. 그 꺼내 온 게 P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K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리고 D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모든 식들이 전부 다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if를 봤을 때 요게 이제 조건 참 거짓이요. 그래서 만약에 레프트 함수에 나온 그 결과가 P랑 똑같으면 부장이라고 출력해라. 만약에 P랑 똑같다면 부장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if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D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P가 아닐 때, P랑 똑같지 않을 때만, 거짓일 때만 그 D로 넘어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만큼 이제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if가 이제 싹 다 이제 거짓일 때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조건 참 거짓이요. 해서 K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K랑 똑같다면 과장 이 두 글자를 출력하고 그 뒤에 있는 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K랑 똑같지 않다면 거짓이다 해서 그 뒤로 넘어오겠죠. 그 뒤로 넘어왔더니 또 if가 또 있어요. 해서 이 세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만약에 D랑 똑같다면 대리라는 이 두 글자만 딱 출력하고 그냥 끝납니다. 끝나요.
근데 만약에 D가 아니라면 그 D로 넘어와서 이제 사원 얘를 이제 출력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다. 그 얘기는 레프트 함수를 구한 결과가 P도 아니고 K도 아니고 D도 아니라는 얘기요. P도 아니고 K도 아니고 D도 아니니까 무조건 이제 사원 출력해달라.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if를 여러 번 이제 중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6번 문제 끝이요.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만들어서 계산을 하래요. 그때 이제 fmbigo라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작성을 해서 우리 i의 20번부터 시작해서 i의 39번 그 영역 비고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비고에는 우리 fmbigo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만들 건데 그때 이 fmbigo는 입사 연도를 이제 인수를 받아서 값을 이제 대로준다. 그렇게 써져 있죠. 해서 우리 퍼블릭 펑션하고 여기 코드 써져 있는 거 보면 입사 연도를 이제 인수를 받겠다. 그렇게 이제 써 놓은 거죠. 그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뭐다? fmbigo다. 그렇게 이제 써 놓은 거요. 그리고 그때 이제 비고를 계산할 때는 작성 일자가 지금 i의 18번 셀에 들어 있대요. 그 i의 18번 셀에 들어 있는 그 작성 일자의 연도에서 입사 연도를 빼래요. 그 뺀 값이 10년 이상이면 장기 근속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빈칸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성 일자에 지금 보게 되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그 연도랑 지금 이 입사 연도 각각의 이제 사람들마다 입사 연도가 있죠. 얘네들을 서로 빼요. 뺀 값이 이제 10년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때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죠. 그때 이제 단축키가 우리 Alt하고 F11번이요. 우리 Alt하고 F11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서 우리가 모듈 이제 이거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모듈을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코드만 쭉쭉쭉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쓰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fnbigo 가로 열어주고 입사 연도하고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엔드 펑션은 뜨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에서 시킨 대로 이제 우리가 명령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문제 봤을 때 이제 작성 일자가 이제 i의 18번 셀에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연도에서 우리 입사 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입사 연도를 서로 이제 빼주면 돼요. 근데 이 입사 연도는 우리가 이제 인수로 이제 받아서 값을 되돌려 준다. 그렇게 써져 있죠. 우리가 이제 인수로 이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 들어있는 거 i의 18번 셀에서 우리가 이제 입사 연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셀 주소 같은 것들을 쓸 때는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i의 18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셀 주소를 써주고 거기서 이제 빼라. 뭘 빼라? 우리 입사 연도를 빼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에서 특정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그런 셀을 이제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시트 명도 써줘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만 쓰게 되면 어떤 시트에 있는 i의 18번 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앞에다가 이제 시트 명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계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산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트 명을 써주고 우리가 느낌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특정 워크시트의 특정 셀을 이제 참조를 할 때는 앞에다가 이제 시트 이름을 써주고 느낌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셀 주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돼요. 그때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뭘로 묶는다? 우리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작성을 하더라. 우리가 엑셀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트 이름에 지금 계산 작업하고 한글만 써져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로만 되어 있거나 영어로만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트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시트 이름이 만약에 계산 작업 빼기 1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시트 이름을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시트 이름을 쓸 때 시트 이름이 한글이나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되지만
만약에 한글, 영어 말고 그 외의 문자, 빼기가 됐든 숫자가 됐든 이런 게 덧붙어져 있을 때는 지금처럼 시트병을 우리가 이제 뭘로 묶는다?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글로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특정 셀, 특정 워크시트에 있는 특정 셀을 이제 참조할 때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하는지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IA18번 셀을 봤을 때 여기에는 이제 작성 날짜가 들어있죠. 해서 아까 봤을 때 우리 연, 월, 일 다 들어있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어라는 그 함수, 그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작성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그 연도랑 이제 입사 연도를 서로 이제 뺄 거예요. 그 뺀 값이 이제 1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if로 이제 시작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계산한 그 결과가 1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10 이상이라면 우리는 결과값을 뭐라고 반환시켜 주면 돼요? 우리가 장기 근속이다. 그렇게 이제 값을 되돌려 주면 되겠죠. 해서 FM 비고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값을 내보내라. 우리 장기 근속이다. 요 네 글자를 내보내 달라. 만약에 10년 이상이 아니라면 else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else라고 쓰고 그리고 FM 비고요. FM 비고에다가 뭘 내보내달라? 우리 빈칸으로 표시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쌍따옴표 두 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쓴 거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and if하고 써주면 됩니다. 해서 and if 요렇게요. 요렇게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if를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실행할 거고요. 얘를 만약에 10년 이상이 아니라면 else로 찾아와서 빈 공백을 반환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칸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셀을 찍어주고요. 우리 수식 입력줄 바로 앞에 보면 이제 fx가 있습니다. 자, 요 fx 이제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함수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주 선택에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아니라 우리는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내가 방금 작성한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FMP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입사 연도를 찍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제 첫 번째 사람 거를 이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의 입사 연도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입사 연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얘는 이제 장기 근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채우기엔드를 마지막 셀까지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무런 오류 없이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상적으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실제로 적용을 시켰을 때 네임이라는 오류가 가끔 가다가 발생을 해요. 만약에 그런 네임이라는 오류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코드라는 곳에 보게 되면 우리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요 매크로 보안을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안센터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설정해서 우리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는 거 있어요. 요 마지막 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고 나서 우리가 엑셀을 껐다 키면 돼요. 엑셀을 껐다 켜서 다시 사용자 정의 함수 다시 적용을 시켜주면 이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 풀어봤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제 함수 같은 것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 있죠. 기본적인 함수 말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함수들은 제가 이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 싹 다 이제 정리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함수가 나올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그런 함수들의 생김새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내가 함수를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함수가 나왔는데 그 함수 나는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함수 어떻게 쓸 거예요? 해서 함수 이름만 딱 봐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머릿속에 바로바로 딱딱 떠올라야 돼요. 함수 이름을 딱 봤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못 푸는 거라고요. 우리 이 함수 문제가 다른 작업에 비하면 그나마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만큼 배점도 높잖아요.
그래서 나 함수 싫어. 함수 포기하는 순간 우리 컴활 자격증 못 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컴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함수는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이제 한 개 정도는 한 문제 정도는 이제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이제 운이 없어서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나머지 문제들, 나머지 작업들 싹 다 이제 문제를 실수 없이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함수 생김새,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식을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먼저 기억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볼 때 나 함수 형식 몰라요. 그럼 그거 먼저 외워야죠. 함수 형식도 모르는데 교재에 있는 정답 보고 쭉쭉쭉 따라서 막 입력을 해요. 입력하고 나서 엔터 막 눌렀더니 결과값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문제 푼 게 아니라 타자 연습한 거예요. 교재에 있는 거 보고 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타자 연습하지 말고 공부하시라고요. 공부.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먼저 일단은 암기를 먼저 하세요. 암기하고 나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함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유형의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냥 책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문제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